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은자입니다. 의료 이용과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요. 의료 이용과 의료비 어떻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지 구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좀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코딩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간략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일기 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이제 연구 사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의료 이용과 의료비인데요. 저희가 2기 조사에서는 일반 의약품 및 의료 관련 지출, 의료 서비스 이용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기 조사에서는 일반 의약품 이용과 응급 서비스 이용, 입원 서비스 이용, 외래 서비스 이용, 임시 및 출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기에서 2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펼쳐져 있었던 응급 서비스 이용, 입원 서비스 이용, 외래 서비스 이용, 임신과 출산을 의료 서비스 이용이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공통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크게 보면은 1기와 2기 데이터는 거의 비슷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가 5개 포맷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 및 가구원 변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가구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가구 데이터, HH 데이터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가구원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 건 단위 데이터가 의료 서비스 이용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민간 의료 보험은 따로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를 가장 하셔야 할 부분이 각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구 데이터는 이제 가구 단위로 가구 단위 의료비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가구원 데이터는 가구원 단위에 그러니까 한 조리 사람 한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은 이제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의료 이용 한 건이 이제 기본 단위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에서 산출되는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사람 단위로 묶어서 이제 IND 데이터에 넣기도 하고 가구 단위로 묶어서 HH 데이터에 넣기도 합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는 이제 한 줄이 의료 이용 한 건. 내가 오늘 병원을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고라고 하면 2번 갔기 때문에 2줄이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은 의료 이용 공통 A, 응급 서비스 이용, 입원 서비스 이용, 외래 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이용, 의료 이용 공통 B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을 이렇게 앞뒤로 난 이유는 저희가 포맷을 조금 통일하고자 앞뒤로 넣게 되었고요. A라고 하는 부분은 의료 이용 전에 내가 병원에 어떻게 갔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는 돈을 얼마 냈는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의료 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료 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 의료 패널에서는 병원에 몇 번 갔는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는가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은 가구원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 두 군데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가 한 방문건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합산해서 가구원 데이터에서는 연간 응급 입원 외래 서비스 이용 건수, 연간 의과, 치과, 한방 외래 서비스 이용 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통계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데이터 작업을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에서 하셔서 그거를 사람 단위로 묶으셔서 이제 리그레션 같은 걸 하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간편하게 이제 좀 빠르게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구원 데이터에 있는 연간 방문 건수, 연간 의료비 지출을 이제 사람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계 분석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되는 부분 2개 하고 응급, 입원, 외래로 나눠져 있고요. 공통되는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응급 서비스 이용에서는 응급실에 몇 분 체류했는가 그리고 응급실에 왜 갔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진료를 받았는가, 그리고 응급실 다음에 입원으로 연결됐는지 아니면 집으로 귀가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저희 조사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입원인데요. 입원이 조금 복잡한데 입원에 대해서 입원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병원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입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환자가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입원에서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요새 의과, 한방, 협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협진을 하셨는지, 또 간병인을 사용하셨는지, 입원 이용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래에도 동일한 포맷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그 병원에 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진료를 받으셨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얼마 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돈을 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병원 가기 전에 택시비도 내게 되고요. 또 요새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고, 저희가 눈이 안 좋으면 안경 사는데도 돈이 들고, 요새 안경 비싼 건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가구 단위로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타이레놀 이런 걸 연간 얼마 구입하시는지 그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구원이 이제 2명인 분하고 가구원이 10명인 분하고 의료비 그 총액이 다르겠죠. 그래서 가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 비용, 그리고 얼마나 이 의료비가 부담이 되시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데이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의료비 수납 금액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셨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얼마나 내셨는지, 그리고 이제 출산하시고 산후조리원에 얼마를 내셨는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데이터는 저희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이용에서 가구원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방문 건수를 제공을 합니다. 연간 응급실 이제 서비스 이용 건수, 입원 건수, 외래 건수, 그리고 외래는 다시 의과, 치과, 한방으로 나누어서 이제 방문 건수를 연간으로 제공을 하고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결측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의료비와 연관된 이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이제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에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청구 자료 같은 경우는 의사나 약국에서 청구를 하면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거지만 저희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1년에 병원을 10번 간다고 하면 10번 가는 거를 갑자기 와서 당신 10번 간 그 병원 방문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 가계부를 패널 가구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가계부를 드리고 여기에 이제 외래로 가셨는지 입원이었는지 응급이었는지를 여쭤보고요. 진료 날짜를 쓰고 누가 갔는지 홍길동 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 갔는지, 그리고 왜 갔는지,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해달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보관을 했는지, 처방전을 보관을 했는지, 약국 봉투를 보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게 하고 걸어서 가셨는지, 택시 타고 가셨는지를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가계부를 이제 작성해 드리도록 패널 가구에 요청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처음에는 하는데 저도 생각하면 꼼꼼한 사람이 있고 꼼꼼하지 않은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이걸 작성을 하시고,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지 않으신 분은 영수증만 모으기도 하고, 저희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를 받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가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널 가구가 수집한 건강가계부 영수증을 기반으로 또 이제 건강보험 진료 내역서를 참고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은 한 줄이 한 사람인데, 저희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는 한 줄이 방문 한 건이다라고 이제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 가셨다고 생각을 하면 응급실 이제 그 야간에 가시면 할증 붙는 거 아시죠? 이 택시만 할증이 붙는 게 아니라 응급실도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야간에 가셨는지,
오전에 가셨는지 오후에 가셨는지를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요. 응급실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도착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질병이었는지, 이제 사고나 중독이었는지, 출산이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만약에 사고나 중독이라면 그게 교통사고였는지, 뭐 떨어지신 건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받은 서비스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 뭐 수술이었는지 검사였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요. 실제로 이 이제 응급실에서 받은 서비스가 뭐였는지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50 테이블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뭐 붕대를 감았다, 뭐 약을 먹었다, 그게 다 나오죠. 이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이게 크게 수술을 받았는지 검사만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후에 어디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입원을 하거나 바로 외래 진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연결이 되셨는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이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귀가를 하셨는지 아니면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냥 집으로 잠깐 귀가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요. 응급실 만족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대기 시간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는지 병원이나 직원이나 의료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셨는지 진료 비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는지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입원이 가장 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입원을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의과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 진료에 대하여 입원을 하셨는지, 치과인지 한방인지를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요. 어떻게 입원을 하셨는지 입원 경로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바로 입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외래 진료 마치고 당일 입원을 하셨는지 뭐 예약한 날짜에 입원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왜 선택했는가 저희가 주치의가 없어서 저희는 환자들이 좀 결정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이 우수해서 그 병원에 갔는지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갔는지 비용이 저렴해서 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치료 이런 입원을 결정하거나 치료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이었는지 의료진이었는지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했을 때 뭐 저희가 입원을 여러 가지 질환으로도 입원을 하잖아요. 뭐 당뇨병이 있었는데 급성으로 폐렴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뇨병하고 폐렴하고 같이 입원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건까지 그 입원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질환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저희 이승 박사님이 말씀하신 만성질환 전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그 데이터랑 제가 어떤 질병으로 입원을 했는가의 데이터는 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 입원을 했느냐, 어떤 질병으로 외래를 갔느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외래에서 어떤 진료를 받으셨는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상세한 자료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외래 영수증을 수집했을 때 좀 뭐 몇백만 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의료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출 비용이 비싼지를 알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받았는지, 항암 치료를 받았는지, 뭐 페트를 찍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대해서도 이제 스케일링을 받을 때는 저희가 2만 원 이렇게 내지만 임플란트 같은 걸 하면 한 번에 300만 원 뭐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받으셨는지 단순히 뭐 충치 치료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대해서도 좀 고가의 뭐 공진당 같은 것들을 이제 처방 받으셨는지 아니면 뜸이나 침 이런 것들을 진료 받으셨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비입니다. 오늘 이제 의료비는 저희가 딱 의료비 말고 앞에 제가 보건을 붙였잖아요. 좀 광범위한 해당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앞에 건강 가계부를 드리고 병원에 언제 가셨는지 얼마를 내셨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건강 가계부에 저희가 2기 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이나 뭐 일반 의약품을 얼마큼 구입하시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건강 가계부에 이렇게 1월 달에
구입하신 비용을 다 적게 했고요. 이게 이제 12월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성하신 것들을 12월까지 12개를 합해서 1년치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비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집에 있는 약병, 그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 그 포장지 이런 걸 다 갖고 오시라고 저희 조사 선생님이 하셔서 이게 이제 1년 정도 사신 거냐라고 해서 다시 기억을 회상하도록 하셔서 비용, 이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이런 비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기반 자료를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입 장소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 약을 약국에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1-1 보시면 구입 장소 중 지출이 큰 순서대로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샀는지, 마트에서 사셨는지, 뭐 인터넷에서 사셨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 보조 식품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안경이라든지 보청기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살펴보면, 이제 제가 이제 왜 홍길동으로 했냐면, 저희가 뭐 동사무소나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홍길동을 많이 이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으로 오늘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이제 어머니가 뭐 응급실, 그다음에 입원, 외래에서 이제 내신 돈을 다 합하면 이제 A라는 홍길동 어머니의 1년간 의료비 지출이 나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홍길동 아버지의 이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나옵니다. 홍길동의 이제 의료비 지출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응급실을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응급실 지출 비용은 이제 미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스 하실 때 미싱인 경우에 이제 합이 미싱이 되는 경우가 있고, 미싱인 경우에 합해서 연간 의료비가 되는 경우를 좀 구분하셔서 본인이 이제 손수 산출하신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홍길동 어머니의 연간 의료비 지출, 아버지의 연간 의료비 지출, 홍길동의 이제 의료비 지출을 합하면 가구의 연간 의료비 지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되는 가구도 있고 부담이 되지 않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으로 부담이 됐는지를 저희가 5개로 나누어서 물어보고 있고요. 이제 의료비를 이제 젊으실 때는 내가 스스로 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다른 분이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셨는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았는지,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계산을 하려면 지원받은 금액은 이제 빼고 계산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에 대한 이제 지출 비용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 그림과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특징적인 이제 보건의료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비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도 오늘 KTX 타고 올라왔는데 KTX 타고 병원에 오신 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를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 때 갈 때 어떤 방문 수단을 이용하셨는지, 걸어가셨는지, 개인용 차량인지, 택시인지, KTX인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교통비가 이제 갈 때 얼마였는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엄마랑 같이 갔다라고 하면 엄마의 교통비가 얼마였는지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간병비가 이제 요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죠. 근데 저희가 데이터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병비도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유급 간병인을 썼는지, 유급 간병인한테 얼마를 줬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비용을 이제 총 며칠을 간병인을 썼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셨는지, 그리고 일일 평균 비용이 얼마였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지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의료비의 구조는 이렇다고 앞에 말씀드린 건수와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길동 씨가 왜 세종시에 사느냐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거실 수도 있는데 세종시 옆에 계룡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룡산에 돛 닦으시다가 세종시에 정착했다고 이제 소설을 쓰고 이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이 2025년 4월 10일에 고혈압으로 집 근처 튼튼한 내과를 택시를 타고 방문하여 택시비는 5,000원 들었습니다. 예, 진료를 받고 6,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다. 고혈압 31분 처방을 받아 건강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고 민원을 지불한 후 걸어서 귀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면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총 의료비는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5,000원하고 아니죠. 6,000원하고 10,000원 해서 이제 16,000원을 지불을 한 건데 이거를 보건의료비라고 생각을 하면 교통비까지 이제 합해서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MS 데이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에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이 2025년 4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응급인지 입원인지 외래인지를 먼저 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MS1 의료 이용 영역에서 3번으로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한 날짜를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방문일 연해 2025년 월에 4 방문일에 10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거를 이제 날짜 변수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2025 4 10을 텍스트로 하셔서 이제 붙이셔서 걔를 날짜 변수로 변환을 하시면 날짜 변수로 변환하셔서 날짜 변수끼리 더하고 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 소재지는 저희 코딩북에 보시면 이제 세종시는 36으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택시를 타고 방문하여 택시비 5,000원, 올 때는 걸어서 귀가하였다라는 거를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택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주된 교통수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 2, 3, 4, 5에서 4가 택시죠. 그래서 4로 코딩이 되고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가 이제 5,000원으로 코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홍길동 씨 혼자 갔기 때문에 동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반자의 이제 교통비는 이제 미싱으로 저희가 코딩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걸어서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4번에 1번 도보기 때문에 1로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걸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비는 교통비는 없겠죠. 교통비도 미싱 그리고 동반자의 이제 교통비도 미싱으로 코딩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 사례인데 코딩할 거는 굉장히 많죠. 그 다음은 이제 고혈압으로 집 근처 튼튼한 내과를 방문했다. 그리고 고혈압약 31분을 처방받았다라는 거를 코딩을 해보면 이제 의과 진료냐, 치과 진료냐, 한방 진료냐에서 이제 의과기 때문에 1로 OU 외래 주된 진료 영역의 1로 코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외래로 가신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혈압약을 타려고 갔기 때문에 검사 및 질병 치료 1로 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혈압으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관련 있는 질환은 첫 번째 고혈압에 코딩이 되어서 외래의과, 외래 관련 주질환은 1번으로 코딩이 되고요. 이분은 고혈압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병은 이제 미싱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과에 가서 6,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다를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용카드 결제하면 얼마 결제했는지 그것만 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이제 의료비 수납 금액에 6,000원이 코딩이 되지만 이게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는 이 사람이 6,000원을 냈다면 이게 30%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70%가 이제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입니다. 6,000원이면 한 13,000원 정도는 공단이 이제 부담을 한 건데 그게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신용카드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의료비 법정 본인 부담금, 비급여 금액, 그다음에 할인 절사 등의 금액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은 해당 없음 -9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6,000원하고 -9를 더해서 내가 합쳐서 전체 방문 진료비를 낸다라고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저희 의료 패널 데이터를 보시면 9, -9, 99 이렇게 이제 코딩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해당 없음, 결측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코딩북에서 먼저 이제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의 데이터 처리를 하셔서 6,000원만 의료비로 잡을 수 있게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으로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의료비 수납 환자 구분이 일로 코딩이 되고 이제 의료비는 6,000원을 이제 지불하셨으니까 있음. 그래서 의료비 유무는 일로 코딩이 되고 이제 의료비 수납 금액에 6,000원으로 코딩이 됩니다. 처방전을 조제하고 이제 10,000원을 지불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방전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 아니오에서 예, 1번으로 코딩이 되고요. 약국의 수납 금액은 이제 10,000원으로 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MS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기 조사와 2기의 의료 이용과 의료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2기 하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할 부분이나 추가돼야 할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같은 경우에는 2기 때는 이제 응급실 진료 후에 입원을 하셨는지 바로 뭐 이송을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를 했고요. 좀 만족도를 세분화를 했습니다. 입원 관련해서는 이제 요새 이제 성인이 되신 분은 선택 진료라는 말 잘 모르실 텐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1기 때 있었던 선택 진료하고 이제 입원실 선택에 관한 문항을 삭제를 하고 2기 때는 이제 만족도를 조금 세분해서 조사를 했고요. 외래 서비스도 이전에는 이제 고가 이제 뭐 페트나 이런 검사하는 것들이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검사를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저희가 이송 의뢰나 검사 종류에 관한 문항 삭제하고 진료 내용에 이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임이라든지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일기 치료로 냈던 논문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